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1호 완성 RC 강좌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파트 5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파트 6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 6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파트 6에는 파트 6 전용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바로 시제 문제, 또 지시어, 접속부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재 학습 충분히 먼저 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채점해 주시고요. 틀린 문제 리뷰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과 또 제가 풀어주는 방식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제 문제부터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게 만약에 파트 5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 이 문장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제라는 것은 주어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어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죠. 주어를 보면 수일치가 해결되고요. 목적어를 봐주면 태, 수동태 쓸래, 능동태 쓸래, 태일치가 해결이 되지만 시제 문제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보고 안 풀리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부사구를 보고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파트 6는요. 보통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풀리게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를 나타내주는 포인트를 조금 더 어딘가 지나가면 나오게 돼 있는, 혹은 더 이전에 언급을 하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6는 파트 5처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파트 6의 시제 문제는 결론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푸시되 나중에 푸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It is my great pleasure. 기뻐요. 이런 말이에요. 뭐 하게 된 것이 이 부분이 이제 기쁜 이유죠. To inform you, 너한테 알리게 되어서. The new vice president, 새로운 부사장이. 근데 주어는 있죠. 그래서 동사가 이제 온 거고요. 보기 중에 동사가 아닌 게 있다면 일단은 지워주시고. 근데 다 동사죠. 근데 이제 뭐 혹시 수가 안 맞는 거 있는지도 먼저 봐주세요. 그러니까 시제를 들어가기 전에 수나 태를 먼저 봐주는 거야. 혹시 are라든가 이런 have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사장이 근데 뒤에 목적어는 없단 말이에요. by 어쩌고 이렇게 갔으니까 혹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가 있는지를 보죠. 그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A번은 능동태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B번도 능동태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뽑는지. 근데 지금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BPP, 뽑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C와 D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이제 둘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일단 뭐 조동사 will이 들어가서 미래적인 어감이죠. 그 다음에 has been이라고 들어가면 이미 발생한 거예요. 현재 완료도 이미 발생한 일을 나타냅니다. 발생한 게 지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제 문제 보실 때는 쉽게 그랬던 거야 아니면 그럴 거야. 과거야 미래야. 요것만 생각해 주세요. 두 방향만 생각하는 거야. 과거야 미래. 그러면 문제 풀려요. 봤더니 그러면 선출이 이미 된 거야 아니면 앞으로 될 거야. 여기서는 안 풀리죠? 더 가줘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뭐 하고 싶냐면 would like to extend their thanks.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 who was being considered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고려가 되어졌었던 사람 누구에게든지 감사하고 싶다.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For their patience. 그들의 인내와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effective from May 9th. 요거 effective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해 주실 때는 뭐뭐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5월 9일부로 Miss Jennifer Song이라는 사람이 a new position, 그녀의 새로운 자리를 assume하겠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assume이라는 것은 떠맡다 이런 단어예요. assume이라는 것은 추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리를 떠맡다. assume the responsibility, assume the duty, assume the position. 그래서 제가 또 연상법으로 이거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 자리를 맡기가 쉽니? 그랬더니 쉬움 하면서 어렵지 않네. 쉬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디스트랙트 되면 안 돼. 집중.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일단은 자리를 맡을 사람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발표하는 거죠. 그죠? 게다가 그 바로 윗줄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인내해주고 이해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려되었던 사람
지나간 사건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선출 과정은 있었던 거고요. 임명이 누가 된 거예요.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발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자리를 떠맡을 거야.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이미 됐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C번이 답이 되겠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 문제를 푸실 때 파트 5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파트 6는 이런 거를 봐주면서 추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시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을 때 나중에 푸시는 게 일종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이번에는 대명사 문제라고 합니다. 대명사 문제. 대명사라는 게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대신할 대잖아요. 예전에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자 같냐? 대신할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누가 이거 대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명사 I am 이렇게 적어야죠. 그죠? 대명사. 아니다라는 거야. 대신하니까 가리키는 말을 찾아주면 이거는 풀 수가 있어요. 가리키는 말 찾아보죠.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accommodate는 수용하다. 그래서 우리 accommodation 그러면 숙박시설. 아까 묵었대. accommodation 그죠? 아까 묵었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growing number of students 이제 증가하는 학생들 얘기합니다. increasing number죠. 증가하는 학생의 숫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a new housing complex 또 이제 초보자들이 컴플렉스 보면 내가 뭐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 사실 이 뒤통수가 납작해. 아닙니다 이거. 주택 종합 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 단지, 새로운 주택 단지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The Wide Grounds라는 곳인데 constructed will be constructed 건설이 되어질 것이다. 2 miles north of the main campus. 메인 캠퍼스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거냐면 2마일 2마일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consist of 뭘로 구성될 거냐면 8 mixed use buildings 이제 뭐 복합 사용이죠. 복합용 그러니까 뭐 이런 용도도 있고 저런 용도도 있고 막 그런 8개의 mixed use building으로 건설이 되겠다. 건물로.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뭐 3층에는 수영장 있고요. 주상 복합 뭐 예를 들면 그래서 8개 하여튼 빌딩들로 구성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표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바뀌잖아요. 근데 뭐가 갖고 있을 건데 리테일 스페이스를 소매 그 공간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1층에 뭐 문구점, 뭐 먹는데 2층에 뭐 그러니까 우리 빌딩들 보면 요 아랫부분에는 보통 상점 같은 거 한 3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빌딩이 이런 소매 공간을 갖게 되는 거겠죠. At the ground level 1층에 그리고 학생 아파트먼트는 2층부터 3층에 걸쳐서 있게 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그럼 1층에만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뭐 건물이 높지는 않네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올 대명사 뭐 집어넣을래 했는데 여기 보니까 much라는 단어는 애초에 불가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빌딩을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가산은 안 되는 거예요. few라는 것은 복수를 가리킬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each하고 either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either는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근데 여기는 벌써 8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few하고 each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each는요. 각각을 다 가리키는 거. 결론적으로 8개를 다 가리키는 거죠. 8개 각각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few는 일단은 그 중에서 몇몇 개를 가리키는 것도 그런 거지만 부정어예요. a few가 있으면 이거야 몇몇 개가 되는데 그냥 few는 거의 없는 거야.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인데 지금은 앞에 나와 있는 이걸 가리켜서 설명해 주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없다라는 말을 집어넣기에는 어색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each가 답이 되는 거죠. 각각 each는 뭘 가리키냐면 each building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빌딩이 이런 걸 갖고 있게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시어 문제 그러니까 대명사하고 지시어죠. 뭔가 가리키는 지시어. 대명사 구분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문맥을 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 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사실은 우리 이거는 좀 어디서 했었던 거냐면 수능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배웠는데 별로 실력이 안 올랐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국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어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에 다 해석을 다 합니다. 앞에 다 해석하고 그러면 뒤에도 다 해석을 다 해요. 앞에도 해석하고 뒤에도 다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난 이 느낌이 좋아. 그러면서 그냥 툭 고르는데 그 느낌이 무서운 느낌이야. 절대 그 느낌대로 풀지 마세요. 얘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두 단어 키워드를 뻑 하고 뽑아내야 돼. 주제 추출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지. 뒤의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지. 한번 추출해 볼게요. After thoroughly reviewing your application. 이거 기억나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안경을 쓰고 웃으면서 여러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뿅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당신의 신청서를 우리는 기쁩니다. 뭐 하게 돼서? 알리게 돼서 너에게 뭘 알려요? That you have been awarded the annual Be the Smartest Grant. 자, 이게 상 이름인데 보조 그랜트는 뭐 보조금 뭐 이런 뜻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를 매년마다 주는 건데 그거를 받게 된 거, 네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기쁘다 그랬어요. 그랜트는 보조금이고요. 우리 보조금은 신청을 하거든요. 네가 보조금 보조금 500만 달러 주십시오. 저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요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딱 수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그랬어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를 좀 줄여보자 이거지. 우리말로 줄여주면 더 좋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줄여보세요. 한마디로. 근데 때로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이 앞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두 단어 정도의 키워드를 뽑는 거야. after가 중요합니까? thoroughly가 중요합니까? reviewing, application, delighted to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awarded 그리고 grant. 그랜트 받게 된 거야. 그죠? 한글로 적어볼게요. 보조금 받게 됨. 보조금 지급 결정 이렇게 갑시다. 보조금 지급 결정 이런 게 앞에 나온 논리잖아요. 그럼 뒤에도 좀 요약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The amount of $8,000 will be deposited into your bank account within 2 days. 8,000달러의 금액이 입금이 되어질 것이다. 어디로? 당신의 은행 계좌로 2일 이내에. 그럼 이것도 좀 간단히 줄여보세요. 뭐예요? 돈 입금. 얘는 돈 입금. 더 줄여볼까? 그냥 입금. 돈 입금 될 것. 미래 시제. 그래서 이제 논리 관계를 최종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논리가 앞에 나온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집어져요. 반대 예상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양보의 관계라고 불러요. 앞에 나온 내용을 180도로 그대로 뒤집어서 갖다 써줘요. 대조 관계라고 합니다.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양보나 대조 관계 둘 다 쓸 수 있어요. 대조하고 양보는 같은 논리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관계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대안을 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그 논리를 잠깐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쉽게 풀려요. 지금은 지급이 결정돼서 너 줄게 입금될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D번이 답이 됐는데 조금 더 이걸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앞에 내용을 쫙 요약해 봤더니 앞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과.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논리 하나만 얘기해 줄게. 사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뒤에 내용을 딱 봤더니 이거는 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배. 우리 나주 배 할 때 배 알죠? 먹는 거.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추가의 관계라고 불러요. 추가로 이거 줄게요. 추가는 반대로 말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주세요. 대신에라는 관계, 이런 걸 대안의 관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해요. 그래서 beside하고 instead는 둘 다 논리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추가의 관계에서 빠지는 게 대안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랑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포함 제외의 관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과일을 언급했어요. 자, 앞에 과일이 있어요. 이렇게 과일 언급에 딱 나왔어요. 그 뒤에 뭐가 나면 배가 나왔어요. 배. 이때는 이 관계는
추가가 아니죠. 과일 줄게, 추가로 배 줄게 이게 아니에요. 과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있다. 그죠? 배를 제외한 과일은 먹어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 관계 조심할 필요 있고요. otherwise는 일단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의 반대라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큰 그림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지문의 큰 그림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히 알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딱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로구나. 그리고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에 어떤 주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을 다 보고 집어넣어야 되고 좀 안 풀리는다 싶으면 보류했다가 싹 다 읽으세요. 싹 다 읽으면서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나서 봐주면은 잘 풀리는 게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복수형으로 문법으로 최대한 해보다가 안 풀린다 싶으면 이제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는 어휘 문제가 뭐 이렇게 해서 수식해주는 어떤 거 물어볼 것 같고요. 이거는 소유격 뒤에 오는 명사로 가는 어떤 어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품사 자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보기를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지문은 그림을 보시고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제 보기를 봐줘야 되죠. 근데 풀 때는 그렇다고 뭐 보기를 무슨 LC 문제 풀듯이 다 미리 읽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를 먼저 볼게요. 당신의 bathroom에서.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여러분 파트 7도 마찬가지인데요. 파트 6도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뭘 생각해 주냐면 이거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수신자 발신자를 따지는 소리야.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 주제가 뭔지 따져. 무엇을?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이유. 원어민들은 이유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유를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 내용이 쫙쫙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번 독해해 볼게요. 일단 이건 밝혀졌죠. 누구에게 게스트 숙박객. 저것도 뭐냐 그때 게스트 손님 아닌가요? 숙박객이야. 호텔. 그죠? 투숙객 여러분께 이런 거야. 투숙객께. 근데 당신의 bathroom 화장실이죠. 뭐 욕실. You'll find a range of luxury toiletries라는 것은 이제 무슨 뭐 화장실에 있는 그런 뭐 물건들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 위생용품 같은 거. 근데 range of는 다양한 거죠. 다양한 그런 위생용품 같은 거 볼 거고. 뭘 포함해서 바디로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이게 포괄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걸 우리는 바디로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위생용품에 바디로션도 있고 샴푸도 있고요, 소프도 있고 앤드 투스페이스, 치약 같은 게 있을 거야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얘네들이 제공이 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 1번을 좀 보류할게요. 그 2번을 먼저 풀어보는 거야. 2번 봤더니 일단 복수로 갔어요. 그래서 복수가 아닌 거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문 목적어 잘 쓰니까 지우죠. 그러면 몇몇 개를 가리키는 거를 쓸 거니 아니면 이것들 앞에 언급된 걸 그대로 받을래? 지금 봤더니 앞에는 몇몇 개만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앞에 나와 있는 저것이 싸그리다 무료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D번이 답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욕실에 가보면 너는 이런 뭐 샴푸든 뭐든 이런 위생용품들이 잔뜩 있을 거고 얘네들이 무료야 라고 시작을 하면 자, 이거 누가 보내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투숙객한테. 누가? 호텔에서 이런 공지글로 남기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은 이 투숙객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요. 혹은 들어왔어도 그 공지글에 이 투숙객은 아직 화장실을 안 썼어. 그지? 근데 그 공지를 읽어보라고 어디 테이블 뭐 침대 옆에 이런 데 놔뒀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거 무료긴 해요. 잘 쓰세요.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아무래도 시제적으로 좀 지나간 거 투숙했던 사람들한테 그동안 우리 호텔 잘 사용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답이 안 될 것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A번부터 볼게요. 우리는 기쁩니다. 뭐 하게 돼서 기쁘냐면 네가 즐겼기 때문에 너의 체류를 여기에서 땡땡땡 즐겼던 거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지나간 일. 근데 아직 이 투숙객은 지금 뭐 투숙
막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제대로 여기를 다 이용하고 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시제에서 딱 틀어지는 거예요. 특히 토익이 좋아하는 오류가 시제 오류라고 불러요. 이럴 경우 시제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되게 막 부정적인 뭐 우리 회사는 작년도 매출이 완전히 막 구멍이 나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도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틀어줘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B번 볼게요.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choosing to stay with us here at the Westlake Hotel 이렇게 가면 돼. 이거는 딱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뭐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체류할 것을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이 호텔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B번이 벌써 딱 좋은 느낌을 받아요. 감사하고 나서 근데 너 가보면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무료예요. 나는 아직 뒤에 내용을 읽지도 않았지만 예상이 돼요. 이 뒤에 내용은 보나마나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냐면 근데 그거 이제 뭐 무료긴 한데 좀 잘 아껴 써주시고 호텔 가보면 이런 내용 많이 적혀져 있어요. 수건 같은 거 안 쓴 거는 그냥 그대로 뭐 잘 두시고요. 쓴 거는 꼭 헷갈리니까 욕조에다가 이렇게 버려둬라. 거기다 둬라. 이런 식의 문맥이 흐를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C번, D번 점검해보죠. We strongly advise you to clean the room before you leave. 우리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권합니다. 네가 뭐 하라고? 방을 청소하라고. 네가 떠나기 전에. 자, 그럼 이것도 머물지 않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 그럼 뒤랑 봐야죠. 지금 청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바스룸에 이런 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처음부터 청소하라고 가기에는 그렇죠. 뭐 이야기를 다 끌어내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이런데 보통 뭐 투숙객들은 머물 때 항상 그동안 보면 청소도 한번 안 하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가 떠나기 전에 청소를 해달라고. 만약에 C번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거는 흐름 부적절 패턴이라고 불러요. 지금 문두에 올 게 아니고요. 중간에 어떤 스토리 얘기하고 나서 집어넣어야지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D번이죠. 우리는 기쁩니다. 발표하게 되어서 임명을 새로운 매니저인 이 사람의 임명을 이거는 엉뚱이라고 하죠. 엉뚱. 주제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에 대한 임명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역시 예상대로 가죠. 이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논리가 왜를 밝혀주는 거예요. 왜 무료로 제공할까? 왜 이런 거 왜 할까?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다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타월을. 근데 어떤 타월이든지 바닥에, 베스룸 바닥에 혹은 뭐 베스트업, 욕조에 어떻게 된 그런 타월들은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타월로 하우스키핑에 의해서. 근데 when your room is cleaned, 너의 방이 청소될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썼던 거, 뭐 지저분한 거, 뭐 썼던 수건 이런 거는 어디다 들어가 있냐면 베스룸 플로어 같은 데 혹은 바닥, 욕실 바닥이나 욕실 안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그거는 청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 자리에 들어갈 어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남겨지고 버려지고 이런 식의 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보기에 딱 봤더니 disposed, fallen, left, gone이 남았네요. 일단은 얘는 후치 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단어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획을 수정하다. 그래야 수정된 계획이라는 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타워를 두고 떠나다. 자, leave가 원형이죠. 타월을 두고 떠나다라는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고 남겨진 타월이란 말도 가능한 거죠. 근데 disposed라는 것은 얘는 뒤에 전치사 어부까지 있고 나서 보통 뒤에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는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개념. 지금은 타월 이거 다시 빨아서 써야죠. 버리는 것도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fall이라든가 뭐 이런 gone이라는 fall은 이거 떨어진 ip사귀 할 때 지 혼자 그냥 푹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색하고요. gone이라는 것도 뭐 가버린, 죽은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만하지 않죠. 그래서 left가 답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인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파트 6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독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를 필요한 순간에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상황 파악하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해를 했지만
마지막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품사 자리 문제처럼 가고 있죠. 그러면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여기만 딱 보시면 소유격 뒤에 와야 되니까 명사 자리야. 일단은 명사가 아닌 것들을 지워보면 ed 붙은 거, 또 동사 탈락됐죠. 그러나 동명사나 명사나 전치사 소유격 뒤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동명사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얘는 자기 자신의 목적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떠나서 문법적으로도 비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our commitment to 이렇게 가면 우리의 전념, 몰두, 헌신, 집중 어디에 대한? 이거에 대한 호텔의 임팩트, 영향을 줄이는 것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건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16번이고요. 이제 뭐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문제를 보실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닥 볼 필요는 없다. 기껏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게 문장 삽입 문제인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15번이 문장 삽입 문제죠. 그럼 요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주어 동사니까 동사 무슨 시제라든가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문법 품사 자리 문제면요 해석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명사 어휘 문제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다른 단서를 하나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efore responding 어쩌고 to 그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respond to라는 것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일단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사 자리 문제라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어휘 문제라면 어떤 부사가 어울리는지를 이 주변 문맥에서 추가적으로 그래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니까 이게 답이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Thank you for attending the recent interview. 최근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에 대한 인터뷰냐면 for the internal vacancy. 이게 이제 내부 공석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맥이 일단은 먼저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사람을 구한 다음에 뭐 앙부해죠. 그러면 이제 외부한테 외부에다가 이제 구인 광고를 내죠. 그런 문맥이 잘 나오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내부 빈자리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It is with pleasure. 기쁘다. 뭐가 기쁘다? that 이하가 기쁘다. I can tell you 말할 수 있어서 뭘 말하냐면 that we 어쩌고 to offer you the position. 너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라는 걸 말할 거라서 결정했다라고. 그 다음에 이건 수동태, 이거는 미래 완료. 자 여기서 또 팁을 알려줄게요. 엄청난 팁입니다. 무조건 이번 시험에 적용해보세요. 일단 이미 아까 얘기했던 팁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3강에서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암기했었거든요. 은큼쟁이 동사라고 제가 알려준 게 있습니다. decide는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목적어예요. 곧. 그러니까 수동태 일단 지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3개 남았죠. 근데 미래 완료 시제는 되게 충격적인 거 알려줄게요. 파트 6에서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토익 시험을 토익 강사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으니까 15년, 10년 뭐 그 정도 본 것 같네요. 또 대학교 때도 토익 시험 봤었죠. 제 대학교 때 토익 성적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뭐 42회 990점 만점 맞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토익 성적 차마 창피해서 말 못할 것 같아. 선생님 그때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몇 점이었어요? 자꾸 대학교 때 저도 대학생이니까 막 저는 대학교 때 토익 성적은 이제 975점. 이런 얘기하면 재수 없어요, 막 선생님. 뭐 영어 전공이니까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시험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 6에서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어떤 통계적인 걸 무시하고 왜 이걸 자꾸 고려하냐 이거죠. 미래 완료는요. by가 일단 있어야 돼요. by나 by the time. 그래서 언제까지 뭐가 끝날 때 정도가 될 때쯤이 되면 이미 뭐가 다 끝나 있을 것이야.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일단 제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생기죠. 시제 문제 푸실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갈 거야 아니면 이미 했던 거야. 항상 두 가지야. 앞으로 할 거야 이미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자리를 앞으로 제공하기를 결정할 거야 아니면 결정한 거야. 벌써 기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결정할 것을 기뻐할까요? 그건 아니겠지.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기뻐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답이 돼요? 결정했다. B번이 들어와야 너한테 자리를 제공할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should가 들어가면 가정법의 도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선택을 한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We would like you to move. 우리는 원합니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move from your current department. 현재 부서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editorial department로 9월 10일 날 옮기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internal vacancy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미 뭐 부서 이동을 신청을 한 거고요. 받아들일 것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부서가 이동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날짜가 정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 날짜가 우리한테 뭘 허락해 주냐면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For your current department. 누구한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냐면 너의 현재 부서한테 뭐를 발견할 시간을 주냐. 너를 어떻게 할 사람을 발견할까. 얘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죠. 그럼 얘가 있던 원래 부서는 대체자를 찾아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 문제 중에서 대체자를 뜻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디파처는 사람도 아니고요. 솔루션도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대체자를 발견해야 돼. 대체자. 리플레이스먼트는 좋아요.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자. 근데 인턴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람이니까. 인턴을 그럼 너를 위해서 현재 부서에서 인턴을 구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원래 인턴이었던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A번이 적합한 문맥이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and hand over your responsibility 여기 뒤에서 나오네. 여기서 제가 좋은 거 다시 한번 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의심을 해야 돼. 진정한 믿음은 의심에서 나오죠. 인턴 왜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줘야 돼. 인턴 대신 인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뭐가 나왔냐면 너의 책무를 대신한다고 했으니 인턴이 원래 있던 사람의 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책무가 다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A번호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장 삽입 문제 뭐 집어넣을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말하던 끝을 찾아내야 돼.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라는.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를 자꾸 뒤보고 푸는 게 습관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뒤쪽 문장, 삽입할 문장의 뒤쪽 문장도 단서가 돼요. 특히나 뒤쪽 문장에 this, that, or however, accordingly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으면 좋은 단서가 되지만 지금 그런 게 없을 때는 일단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문장에서 하던 이야기 끝을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대체자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시간에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자 마련하고 뭐 이런 문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번부터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We would ask 우리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를? 네가 공개적으로 뭘 해달라고 announce 발표해달라고 당신의 의도를 발표해 주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오픈리는. 그 다음에 한번 다 읽어볼게요. B번은 자 우리는 요청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너한테 이 제안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것 좀 떠들고 다녀줘. 혹은 비밀로 해줘. 얘가 두 개가 서로 반대 개념이 되죠. 이거는 대놓고 어디선가 단서를 줄 테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를 네가 판단해봐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느끼는 거야. 그럼 나는 사실 이 뒤를 읽기도 전에 어디 뒤쪽에서 이거를 밝혀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근데 CD도 한번 읽어는 볼게요. 우리는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요청하겠습니다.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디지털 방송이 제공을 하는데 더 훌륭한 물론 시청과 그다음에 뭐 청취, 품질을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엉뚱이라고 하죠. 엉뚱한 것 중에서도 진짜 완전히 무슨 이런 걸 개엉뚱 아니 뭐 그런 말 하기 좀 그런가요? 아무튼 엉뚱하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다음에 D번은 We would ask that your resume and cover letter 당신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빨리. 순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리의 이동이니까 그럼 뭐 이력서 이런 거. 근데 보통 이런 이력서나 커버 레터는요.
사내 이동보다는 뭐 새로 사람 뽑을 때 하는 거니까 조금 어색한데라는 느낌 받고 자 뒤를 봐주는 거야 이제. 근데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규 채널에 의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는 이 내용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비번이 좋겠죠.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대신 발표할게. 너는 조금만 참어. 그러면 뒤에 문제까지 이어서 풀리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신이 근데 뭐라도 뭔가 이 respond to this 이 제안에 어떻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연락을 주십시오. 자, 어떻게 반응할래? 본능적으로 할래? 뭐 오버리 과도하게 할래? 공식적으로 할래? 유감스럽게 할래? 이거는 우리 상대방이 빈자리 제안했어요. 그랬을 때 저도 학원에서 선생님 이 강의 한번 촬영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갑자기 막 본능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막 직관적으로 툭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멀리 C번이 지금 상황에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다면 또 공식적이라는 이런 부분도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뭐 공식적인 발표랑도 연관성이 좀 있고요. Please contact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이든 다루겠다.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랬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뭐 뒤에는 뭐 그닥 중요한 문맥이 아니고요. 그래서 16번은 사실은 앞에 문맥과도 어울리지만 또 내용을 뭐 오답이 다 엉뚱하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반응 전에 뭐라도 얘기하고 싶다면 이런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늘도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특히 파트 6니까요. 틀린 문제 확인할 때는 그냥 이거 틀렸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였지 문맥 안에서 답이 되는 단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거. 그 다음에 단어장 다운로드해서 데이9 암기해 주시고요. 셀프 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